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듣고 계십니다. 오늘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저희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송기차 다시 한번 할게요. 미안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어, 베테랑도 어, NG를 내시네요. 어.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듣고 계세요.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만나는 인천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송기창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공감복지 라디오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습니다. 송기창 총장입니다. 대학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박사 학위는 교육재정으로 받았습니다. 숙명여대 교육학부에서 25년간 교수로 재직하다가 한 2년 6개월쯤 전에 정년퇴직하고 재작년 11월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학생들한테 인기 많으시겠어요. 워낙 멋지셔가지고 그렇죠. 잘 못 느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현재 총장님께서 그러면은 10대 총장님이신 예.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데 성산 그 효대학 대학원은 어떤 곳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성산효대학원대학교는 1997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28년째라고 네, 거의 보시면 30년 가까이 돼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학교를 설립하신 분은 인천 순복음교회의 네. 최성규 목사님께서 학교를 설립하셨어요. 네. 그래서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어서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예. 최성규 목사님 하면은 저도 기억합니다. 왜냐면은 인천의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셨고 또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간간히 그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줄은 몰랐어요. 죄송스럽습니다. 재작년이죠, 벌써. 그렇죠. 23년에 예, 돌아가신 그렇죠. 거죠. 아,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설립자셨군요. 예. 네. 어, 물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네네네. 처음 이제 설립 정신은 성경의 효를 가르치는 대학을 설립한다는 네네. 이념을 가지고 네네. 설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성경만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의 효로 출발을 하셨지만 이제 전통적인 효와 관련을 맺고 다양한 효 운동을 벌이셨어요. 그 네.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예. 네. 그 대학원 대학교 하면은 조금 생소해요. 그렇죠. 저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대학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예, 있을까요? 보통 이제 대학원만 있는 학교를 대학원 대학교라 그래요. 네, 네.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음. 학부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이 있고 네, 네. 대학원도 이제 전문 대학원이 있고 일반 대학원이 있고 특수 대학원이 있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대학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처럼 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면은 전문 대학원이죠. 그러니까 네. 학사 과정은 없고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비교적 규모가 작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학원도 뭐 소규모에 속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나요? 그러면은 현재 그 성산대학원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대학원의 현황이라 그럴까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 네. 학생은 한 210여 명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네. 석사 과정에 한 100여 명, 박사 과정에 한 100여 명 이렇게 한 210여 명 재학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교수는 현재 12분이 계십니다. 전임 교수가.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 10여 명 이렇게 계시고 학과가 총 7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네네. 맨 처음에 우리 대학원의 모체가 되는 학과는 효교육학과. 아, 효. 효를 가르치는 네, 그런 네, 네, 학과죠. 네. 그다음에 효신학과,
성경적인 효를 연구하는 그런 네네네. 이제 학과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 교육과 그다음에 예술융합학과,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상담심리학과, 음. 또 한국어 교육과 이렇게 네네네.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국악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쪽 분야도 있어요? 네. 원래 현재는 국악 네. 전공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네네. 이제 초빙 교수 중에 국악하신 아.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전임 교수 중에 안 계시지만 음. 예술융합학과니까 아, 네.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 국악, 그다음에 이제 미술, 네네네. 미술 기획, 네.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아. 융합돼 있는 그런 학과죠. 네. 예. 우리가 이제 보통은 대학원을 가려면은 학사를 이제 인정을 받아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산 대학원 대학교는 대학교 대학원이라고 그래야 되죠? 대학원 대학교. 아, 대학원 네, 대학교. 예. 자꾸 헷갈려가지고 입학하려면은 그 자격 요건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대학원이기 때문에 일단 학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정규 대학을 졸업하거나 요즘은 뭐 사이버 대학도 많이 있으니까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다음에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다든지 네. 또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 학점은행제로 이제 다양한 기관에 가서 강의를 들어서 학점으로 인정받고 네네. 그 학점을 누적해서 음. 일정 수준 학점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학사학위를 받는 제도가 학점은행제죠. 네네네. 학점은행제든 하여튼 학사학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입학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대학원 대학교에 부설 기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설 기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저희 부설기관은 뭐 자잘한 것들은 몇 개가 더 있지만 그냥 큰 걸로만 보면은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격증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기 교육원하고 지역사회가 연계된 접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한국어 학당이 있습니다. 이 아. 한국어 학당은 그 외국인 학생들의 어학 교육을 시키는 데예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는 외국에서 그 고등학교 과정 정도 졸업하고 우리나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그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 대개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학당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하모니 상담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상담센터인데요, 상담소죠. 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교사들 이런 분들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시고 네. 또 필요한 상담 관련 교육도 받으시고 네. 하는 그런 기관이죠.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센터를 이용하고 계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상담을 받으려면 서울이나 이런 데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학원에 상담센터가 개설이 돼서 많은 분들의 혜택을 드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심리학 학생들 그 임상 실습도 하죠. 네네네. 상담자로서의 그 어떤 자질을 기르고 실습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네. 있죠.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 예. 그 성산해오대학원 대학교를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세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 학생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좀 연령이 높은 분들도 많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전문대학원이라는 아까 표현을 제가 썼는데 네네. 일반 대학원은 학자를 양성하는 데예요. 네네네. 전문대학원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담심리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상담사를 양성하는 거죠. 네네네. 상담을 연구하는 교수를 기르는 대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요. 물론 이제 전문대학원 출신들도 본인이 공부를 계속하면 이제 학자로 나가시는 분도 제법 있어요. 네네. 근데 원칙적으로 전문대학원은 학자로 가기보다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네, 네, 역할을 네. 하도록 하는 그런 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의 그 재학생들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네. 심한 경우는 80 넘으신 분들. 정말요? 예. 근데 뭐 공부하는데 나이가 없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열정이 많으신 그렇죠. 분들이 계시는 예, 예, 곳이기도 하네요. 예. 네. 되게 음,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고, 음. 그러니까 전업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네, 다 네. 직장 가지신 분. 그래서 강의도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토요일 날도 강의가 네, 네,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이 직장 부담 없이 네, 공부할 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대학교 그 뭐라 그러죠? 학비라 그러나? 예. 그런 거는 어느 정도인지 갑자기 어, 궁금해지기도 하고. 요즘 뭐 네. 대학 등록금 인상하는 네. 문제 네, 때문에 네, 네, 상당한 네, 네, 이슈예요. 네, 네. 그 관심들이 네, 많잖아요. 네, 네. 거기 굉장히 민감하게들 많이 네. 하시고, 제가 전공 분야가 아까 교육 재정이라고 네,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희 대학원은 학비율이 높지 않아요. 네, 한 네, 학기에 한 네. 300만 원 수준 정도 되니까 네, 네.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학교는 다니고 싶은데 그 등록 비용이라든지 이런 네. 것 때문에 또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거기다 알고 계시면 장학금 혜택도 그러니까 많이 드려요. 장학금도 있고. 특히 이제 네네. 직장 다니신 분들한테 네, 장학금 네. 혜택을 많이 드리고. 네, 예. 그렇군요. 그 일단은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의 설립 정신이 예. 성경적인 효 연구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고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성경적인 효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성경적인 효란 도대체 뭔가라고 좀 여쭤보고 우리가 싶은데. 이제 효라고 하면 네. 전통적인 효를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전통적인 효는 대개 부모가 계시고 그 자식이 네. 부모에 대해서 음, 말하자면 부모를 잘 봉양하고 모시는 그런 도리를 우리가 효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효를 좀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효, 그 다음에 희생이 따르는 효, 네. 이런 효들이 많이 이제 그동안 전통적인 효에서 강조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 다음에 요즘 옛날에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가족 속에서 그게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핵가족 시대, 이제 1인 가족 시대 이런 그 상황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효가 특히 젊은이들한테 외면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효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인데 네. 그 가치가 왜 젊은이들한테 외면을 받을까 봤더니 너무 희생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이 효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성경의 효는 일방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도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성경에는 이렇게 네, 언급이 네, 돼 있어요. 네, 물론 네, 유교에도 부자자효라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덕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생활에서는 그대로 구현되지를 못하고 주로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효만이 강조됐었죠. 그래서 최성기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효, 아름다운 전통인 효를 생활 속에서 네. 자연스럽게 실천해 나갈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성경의 효를 가져오신 거죠. 네. 물론 이제 성경의 효는 성경이 이제 기독교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신과 인간의 관계, 네. 인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제 동시에 다 이렇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공교육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효를 우리 대학원은
HYO라고 표현해요. 물론 그걸 읽으면 효인데 HYO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harmony 네. of young 네. and old. 그러니까 young은 이제 젊은이죠. 네네. old는 이제 어르신들이고 젊은이와 어르신의 하모니다. 그러니까 참 그걸 현대어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용어로 잘 번역을 하셨다고 생각을 네. 해요. 젊은이와 나이 드신 어른들 사이에 바람직한 이런 조화를 이루는 것이 효다. 그것이 네.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전통적인 효가 되는 것이고,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제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경로 효친이 되는 거예요. 경로가 되고 네. 또 그걸 국가와 관련시켜 보면 결국 국가에 대한 충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 HYO라고 하는 것을 확장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넓게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연 보호, 자연 사랑하는 것도 네. 효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만 원의 근원이 효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근원의 효가 예. 실천하는 그런 예. 학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원대학교에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네. 언급드렸듯이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지원 이런 거 네.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육계 이제 교사들 교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마음 상한 분들 네. 그런 분들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원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네. 다양한 위탁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 대학 시설이 그렇게 좀 넉넉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 시설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도서관 같은 것도 앞으로 더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대학원을 활용하고 대학원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보통은 대학원 하면 좀 문턱이 높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 성산대학원 대학교는 네. 좀 문턱이 낮은. 제가 볼 때는 네, 문턱이 네. 낮은데 네. 아마도 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턱을 높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왜 그래서- 그러냐면 네. 대학원이라는 게 네. 하나가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그 전업 학생들보다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낮에는 학생이 별로 안 보여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많이 드나들면 네. 그냥 묻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 네, 네. 학생의 왕래가 낮에는 별로 잘 안 보이니까 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구경하시고 어떤 시설을 네. 이용하시는 게 네. 조금은 망설여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그럼에도- 않다는 거를 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오시면 네, 네. 다양한 학교의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 네. 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우리 총장님도 굉장히 이렇게 너그럽게 보이셔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학교 구경 가시면은 잘해주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네. 자, 우리 총장님께서는 고향이 어디신가요? 어디 같아요? 글쎄 말씀하시는 말이 건 좀 어디? 느리죠? 네. 예. 아, 네. 예, 충남 부여입니다. 충남 부여. 아니 저는 그렇게 못 네. 느꼈거든요. 네. 또 부여하면은 역사가 깊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인천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인천은 이제 대학원의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네. 왔고요. 지금도 집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서울이시고, 이제, 네네.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서울에 올라온 지는 많이 됐죠. 아, 그러셨군요. 고등학교부터 서울에 네. 올라왔으니까 벌써 73년, 한 50년이 넘었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천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서울 가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총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인천에 이렇게 와서 이제 계시고 예. 근무하시면서 인천의 느낌이 어떠세요?
서울보다는 훨씬 한가하죠. 그쵸. 예. 네. 좋긴 한데 저희 음. 입장에서는 출퇴근하는 게 좀 힘들어요. 아, 좀 그렇겠군요. 멀어서. 네네, 그리고 멀어서. 네. 이제 주로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네, 도는데 타고, 네. 또 예기치 않게 막힐 때가 좀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인천으로 이사를 오시죠, 그냥. 그럴까 생각도 하고 네. 있어요. 아마 이제 오늘 방송 보시고 예. 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교 문턱을 너무 그렇게 높게 보시지 말고 네네. 한 번씩 들어와 보시고 음, 구경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학원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요. 네네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좀 교육을 더 받고 싶다는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집에 그냥 계신 분들도 요즘들은 생활의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 공부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용기를 못 내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일단 와 보시면 좋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일단 입학하면 뭔가 이루어져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 해보고 주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대학원 공부는요. 네. 그 자꾸 재고 따지고 계산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네. 어쨌든 그 이제 성산 그 효대학원 대학교는 예. 그 성경의 효를 예. 어쨌든 그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종교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도 또 종교하고 궁금해하시는 관계 분들. 있는 것은 우리 과 중에 학과 중에 네네. 효신학과가 있어요. 아, 효신학과는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거나 음, 신학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음. 학과니까 거기는 당연히 기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근데 있죠. 어떤 분들이 나는 종교가 없는데 예. 가능한가요? 이렇게 또 아니, 질문을 종교하고 하실 관계 수도. 없어요. 다른 과들은. 네, 다른 과는 그렇군요. 종교와 관계 없고 네네. 물론 오셔서 음. 이제 성경의 효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그 한두 과목은 이제 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과목도 있죠. 네네. 그러나 나머지 과목들은 일반 학과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총장님은 뵙기 굉장히 건강해 보이셔서 혹시 뭐 따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비결이 있으신지 그것도 질문을 좀 하고 싶네요. 저는 네. 숙대 출퇴근할 때 네네. 옛날에 네. 거의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아, 네. 그리고 지하철을 한 40분 정도 타고 이제 걷는 집에서 나오면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오고 또 숙대 입구역에서 숙대까지가 제법 돼요. 네. 한 700m 정도 되는데 약간 오르막이라서 아주 운동이 잘 되는 그런 네네네. 코스예요. 그래서 거기 걸어 다녔고요.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는 물론 퇴임하기 전부터 그 헬스장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운동을 하셨구나. 예, 네. 예. 그래서 네. 건강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예. 아니, 뵈니까 배도 안 나오시고.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올 한 해 계획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총장님 개인적인 계획도 있으실 거고 또 학교 성산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으로서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야 제가 그 총장을 맡았으니까 학교를 잘 안정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관들이 그래요. 네.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사람과 관계없이 이 학교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학원에 나오시는 그 모든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좀 더 행복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직장인들이 저녁에만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그 학교에 나오면은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학과 공부 따라가는데 아주 급급하죠. 그런데 좀 여유를 가지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작년부터 재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학생들 중에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가정적으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상담센터를 활용해서 네네.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그 활동을 지원하려고 금년도엔 또 학과 운영비도 따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좀 행복하고 좀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면 네네.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직장에서 좀 찌들었던 그 마음을 네. 좀 활력을 얻어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안식처이기도 하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예. 네. 아,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언제 한번 또 나오셔서 한번 또 얘기도 나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불러주시면 네, 오늘 못다한 얘기들도 많아서. 또 나오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우리 송기창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